나사 직통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어요. 콜센터 직원은 스트레스로 땀에 흠뻑 젖어 있어요. 전화 받을 시간도 거의 없고 그들이 받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예요. 달에 뭔가가 빛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날 수천 명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밤에 달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밝은 빛이 빛났어요. 마치 누군가가 표면에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바로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관측자들과 달 사이를 날고 있는 비행기의 불빛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랬다면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용의자는 스타링크 위성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게 위성이 잔인한 속임수를 썼을 수도 있어요. 이 작은 위성의 불빛을 달에서 반짝이는 빛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만약 위성이 이 난장판의 원인이라면 빛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고 있는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하죠. 그 목적을 위해 스페인 세비야 북쪽에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곳의 조건이 달을 관측하기에 꽤 적합하거든요. 이 망원경은 독일의 캠퍼스에서 원격으로 제어되는 2대의 카메라가 있어요. 만약 카메라 2대가 달 표면에서 특이한 현상을 포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망원경을 빠르게 확대할 거예요. 또 카메라에게 비행기의 불빛, 위성 또는 방금 지구권에 진입한 작은 소행성의 빛과 설명되지 않는 달의 현상을 구별하는 것도 가르치는 고도의 인공지능도 필요할 거예요. 망원경이 조사를 하는 동안 우리에겐 이미 달 표면에 그렇게 밝고 동그란 섬광의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은 자신의 중력으로 지구의 대양과 바다의 조류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지구도 같은 방식으로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단 힘이 32.5배 더 강하죠. 달이 지구의 궤도를 도는 동안 어느 순간 우리 행성의 최대한으로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호작용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겠죠? 그때 기조력 때문에 달 표면에 균열이 생겨 내부로부터 가스가 방출될 수 있어요. 강력한 가스가 분사되면서 달먼지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본 밝은 섬광은 사실 둥글고 햇빛을 잘 반사하는 먼지 안개일 뿐이에요. 멀리서 보면 진짜로 섬광처럼 보여요. 먼지가 피어오르면서 우린 작은 폭발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섬광은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점차 달 표면에는 수백만 개의 분화구가 있지만 다른 무언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튜브로 밝혀진 거대하고 희귀한 구멍입니다. 일본의 달 궤도선이 달의 천공광 주변에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튜브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특정한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구멍 근처의 몇몇 장소에서 추가적인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곳에 더 많은 달 튜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튜브 안에는 축구장 전체를 놓을 수도 있고 그 구덩이는 그것을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미국의 큰 도시 크기예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지름이 130m나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하의 비밀 동굴, 터널 시스템 또는 지질학적으로 흥미진진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에 착륙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달 식민지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죠. 달의 조건 때문에 달에 3일 이상 머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은 기온 변화가 심하고 대기가 적고 방사능이나 혹독한 태양 광선으로부터 표면의 생명체를 보호할 자기장이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입지만 우주복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암 동굴이라면 가능합니다. 용암 흐름이 차가워지면 딱딱한 지각이 생기는데 이건 나중에 두꺼워지고 그 용암 위에 지붕을 만듭니다. 용암이 계속 흐르지만 일단 멈추면 채널이 비워지고 빈 튜브가 만들어집니다. 지구에도 용암 동굴이 있지만 달에서 발견되는 용암 동굴만큼 크진 않습니다. 달나무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달 탐사선을 타고 우주로 갔다가 지구로 돌아온 씨앗으로부터 한 인간에겐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겐 위대한 도약이다. 달의 표면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 닐 암스트롱이 한 말이에요. 그는 버즈 올드린과 함께 달 표면에서 2시간 반을 보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렸고
우주 비행사들이 갖고 다닌 모든 장비들의 무게는 77kg이 넘었었죠. 달에 착륙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역사상 실패로 끝난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아폴로 프로그램 중 하나의 우주 비행사들은 단 3일 만에 사람들을 달 표면으로 발사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연료를 아끼고 싶어 했었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죠. 착륙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GPS도 없어요. 우주선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충분한 정보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이래로 이미 12명이 그곳을 걸었어요. 달은 인간이 지금까지 방문한 유일한 우주 물체이며 나머지는 로봇들만 방문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잠시 짧게만 방문했죠. 나사는 달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학 연구에 도움이 될 거고 화성에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임무에서도 같은 동일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달에 가는 13번째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무서운 침묵, 발밑에 달 먼지, 그리고 오직 끝없이 별이 총총한 검은 하늘뿐이죠. 하지만 경치를 감상할 시간이 없어요. 착륙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선 우리의 몸은 중력, 대기, 달 애호가들은 때때로 달의 29.5일 주기를 문스라고 부르곤 해요. 물론 달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문데이예요. 썬데이 다음 날이죠.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죠. 학교 교과서는 달의 위상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현재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구가 달의 중심이고 달이 원형의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구 중심적인 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모습이죠. 달이 떠오른다, 달이 진다, 달이 다시 떠오른다. 그러므로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하지만 이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을 코페르니쿠스처럼 볼 때가 됐어요. 달을 태양 중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태양계의 다른 것들처럼요. 우선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지구 중심적 견해는 지구가 달의 경로의 중앙에 한 달 내내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구는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속 10만 6천 킬로미터에서 10만 9천 킬로미터의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주 승무원들은 3년 넘게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행성에 착륙하기 위한 준비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암석 샘플을 모아 연구하고 네바다 국가안보부지에 있는 고대 화산 지형을 탐험하고 하와이 곳곳에 있는 가스와 용암 분출구, 용암 호수, 구덩이 분화구를 조사하는 것을 포함했어요. 미세 중력 조건에 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은 끈을 메고 옆으로 매달려 벽을 따라 움직이면서 비스듬히 걷는 법을 배웠어요. 우주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식이요법과 수면요법을 통해 그들의 한계를 시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요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세계의 표면에 도달하는 데는 3일 3시간 49분이 걸렸어요. 폭풍의 바다나 센트럴베이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 착륙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시야가 좋고 비교적 매끄럽고 가능한 한 적은 추진체로 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 중 하나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공상 과학 소설의 시작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에 달에 착륙했을 때의 실화입니다. 그 이후로 달은 오늘날까지 12명의 인간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달을 이웃 우주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이 신비한 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은 항상 우리에게 같은 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와 지구의 유일한 영구적인 자연위성은 동시에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이 항상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달은 고정된 위치 1178년 수도승 5명이 뿔 모양의 달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윗부분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분리된 곳에서 불과 불꽃이 빛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마치 용이 불길을 내뿜는 것 같았죠. 그 다음 순간 달이 고동을 치더니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 현상은 10번 이상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불길은 매번 다른 모양을 띠었어요.
이 악몽이 끝났을 때 달은 검게 변했어요. 20세기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죠. 그들은 그 당시 큰 소행성과 달이 충돌했다는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소행성은 폭이 브루클린 대교 15개만한 조르다노 브루노 분화구를 만든 원인이었죠. 하지만 이 경우 수백만 톤의 소행성 파편들이 지구에 충돌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한 유성우를 봤을 겁니다. 엄청 밝았을 거고 그 기억들은 분명히 기록 보관소에 있을 테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수도승들이 본 현상이 의문스럽네요. 아마도 소행성이 떨어진 걸 보긴 했을 거예요. 단 그것은 지구 자체에 떨어지고 있었고 그들이 불타는 운석의 빛을 달에서 일어나는 불길한 일로 인식한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수도승들이 그냥 상상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들 말고는 이 사건의 목격자가 없어요.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은 달에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에요. 뿔 모양일 때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타쿠스 분화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섬광은 매우 빠르게 깜박여요. 거의 번개처럼요. 사실 이건 전기예요. 이것도 기조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위에 쌓이는 기계적 응력을 야기해요. 이것은 많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한 푸른 섬광을 만들어내는 전기장. 태양 사이의 각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달은 32개의 지구 정도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지점일 때 29개 정도입니다. 밤이 어둡고 맑을 때 마치 보름달에 손이 닿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40만 킬로미터를 가야 합니다. 여전히 달에는 물이 있습니다. 웅덩이나 호수가 아니라 얼음 알갱이가 달의 극지방 근처에 영구적으로 그늘진 곳에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 달과 지구가 물얼음을 포함하고 있는 소행성과 해성에 의해 끊임없이 부딪혔던 시기에 달에 물이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달의 얼음물뿐만 아니라 지구의 호수와 바다가 생기는 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달 내부에는 이미 물이 있었고 화산 활동 중에 지표면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200개의 달 중에서 우리의 달은 5번째로 큽니다. 목성의 가니메데가 가장 큰 달로 우리 달보다 1.5배 더 큽니다. 아폴로 11호는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임무였습니다. 전 세계에 방송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 거의 중단될 뻔했습니다. 달에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호주에 있는 파커 위성 접시를 사용했거든요. 달은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더 두꺼운 면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달걀 모양입니다. 뜰 수 있어요. 달에는 별 폭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표면에 떨어진 운석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달에 접근하는 소행성은 연소하지 않거든요. 무게와 속도가 커서 충돌 시 폭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 지구에서는 그게 별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1972년 5월 13일 아폴로 14호가 착륙한 곳 근처에 1000톤의 TNT만한 운석 충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훨씬 더 일찍 태어났다면 달 표면에서 계속되는 밝은 섬광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곳의 모든 분화구는 그런 운석 충돌에 의해 형성되었어요. 그러니 수년 전에 있었을 불꽃놀이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운석들 중 많은 것들이 유용했어요. 물을 갖고 왔거든요. 네, 달에 물이 있었어요. 나사는 소피아 망원경으로 연구한 후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것은 비행기에 탑재되었어요. 이 관측은 지구의 상층 대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고도에서 건조한 공기는 망원경이 아주 작은 세부 사항도 볼 수 있게 해주었죠. 물은 달의 극지방 분화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장소들은 빛을 쬐은 적이 없고 그 물은 얼음으로 덮여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피아는 햇빛이 비치는 달 표면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물론 먼지층에 존재하는 H2O 분자뿐이었지만 그래도 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물을 다 모을 수 있다면 아주 미량의 물을 얻게 될 거예요. 그에 비해 사하라 사막은 우리가 달에서 발견한 것보다 약 100배 더 많은 물이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특이한 현상이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달이 사실 녹슬어가고 있어요. 오래된 금속 조각처럼요. 녹이 슬기 위해선 철, 물, 산소가 필요해요. 달 토양에는 철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배웠듯이 약간의 물도 있죠.
마지막 퍼즐 조각은 산소예요. 모두들 달에는 대기가 없고 거기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산소가 존재해요. 태양풍이 그걸 거기다 가져다 놨어요. 우리의 따뜻한 별에서 온 바람은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것은 우리 대기 상층부에서 산소를 긁어내서 우주로 더